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는 안 좋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나라 한국 증시가 굉장히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75%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2.5% 정말 급락이라고 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 전체적인 세계 증시도 한 번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기점이 또 FOMC 금리가 분명 동결됐지만 어느 정도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그리고 금리 인하는 아직 인하의 시간이 되기에는 조금 더 기간이 필요할 거다, 이런 내용과 함께 전체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증시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모습,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주요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한국 증시 그리고 세계 증시, 특히나 미국 증시 중요하게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주요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미국 빅테크 기업부터, 그리고 한국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강했던 주도주격의 종목들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락장에 역시나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이 부분도 마지막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봐야 될 차트도 많고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차트 먼저 보면 오늘 정말 오랜만에 또 급락을 했습니다. 요 구간 지금 마이너스 1.75% 하락을 했고, 요 구간에서도 음봉 크게 나왔었는데 그래도 요거는 마이너스 0.79%에 불과했다면 갭을 띄운 갭 하락하는 상태에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꽤나 강하게 나왔다. 그리고 제가 약간 하락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은 요 구간에서 이평선 3개를 이탈할 때 요거 하락 시그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다시 한번 이 추세 라인을 쭉 그어 봤을 때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요거는 또 다시 한번 이평선 라인들 모여있는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미국 증시 영향받으면서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 이렇게 갭 이탈하면서 빠졌다는 흐름에서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비록 1.75% 하락을 해서 다음 거래일에 반등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대세 상승으로 나오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차트로 봤을 때. 그리고 점점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점을 점점 낮추는 추세가 나오고 있죠.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올해 크게 올라갈 때는 결국에는 고점 라인들을 높여가면서 올라왔고, 그리고 저점 라인도 점점 추세선이 이쁘게 하나가 그어지죠. 이 추세선을 따라서 올라갔었는데 요 구간에서 한번 이탈한 이후에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쌍봉 흐름 만들어내고 쭉 빠지면서 지금 다시 한번 고점은 낮아지고 아래에 있는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추세에서 어디까지 빠질 거냐 봤을 때는 역시나 다음 이평선 지지 라인이 있는 구간과 그리고 수평 지지 라인이 있는 구간, 조금 더 241선도 올라오겠지만, 하지만 요 하락하고 있는 추세선 라인을 그어 봤을 때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 이런 거를 꼭 조심을 하시고, 대략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2470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지금 2514포인트인데 오늘 2467까지 빠지면 꽤나 많이 하락을 하는 거죠. 거의 100포인트 네, 꽤나 많이 하락하는 거죠. 거의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는 게 되겠네요. 요 구간까지 일단 241선까지는 조심을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2514포인트에서 대략 한 247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략 한 40에서 50포인트 정도 이렇게 하락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는 거, 이 부분은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세 라인 제가 그려놨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 갭이탈, 그리고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이 라인 추세선도 지금 강하게 이탈했기 때문에 당분간 반등은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요거 제가 급락 한번 얘기했을 때는 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평선 라인을 한 번에 이탈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봤을 때 요거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하루는 정확히 더 빠졌지만 반등 나오는 추세를 보고 특히나
코스피 쪽에서 강한 추세가 나오길래 이것도 결국에는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 다시 뚫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역시나 요거 앞에 고점 라인을 넘지 못하고 추세적으로 점점 빠지고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121선 최근에 이렇게 지지가 나왔던 구간 1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코스피와 유사하게 점점 이렇게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서 꽤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지 라인이 대략 241선과 요 아래로 빠진 추세선을 고려해 봤을 때 대략 한 816포인트 정도에서까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춘수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861포인트인데 마찬가지로 한 50포인트 정도 더 조정을 받으면 한 816포인트 800대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요 구간에서 만약 지수가 이만큼 하락을 한다면 개인 종목에서는 정말 크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약간 하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도 제가 지수와 그리고 종목 차트를 다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추세 자체는 이렇고 뭐 주봉상 봤을 때도 명확하게 차이가 나죠. 주봉상 봤을 때도 지금 결국에는 5주선이죠. 5주선, 20주선, 그리고 120주선 한 번에 이탈하면서 점점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 이렇게 크게 봐도 큰 그림으로 약간 본다고 하더라도 점점 안타깝게 빠지고 있는 흐름. 그리고 코스피도 뭐 주봉상 한번 본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점점 요 앞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최근에 5주선, 20주선 이렇게 깨면서 내려오는 모습. 굉장히 중요한 구간은 다시 한번 주봉으로 봤을 때는 대략 240주선이 지금 검은색 라인인데 요 구간이 지금 기준으로서 돌파하려고 하다가 돌파되니까 잘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조정받으면서 240주선에 가까워졌으니까 240주선 혹시나 이탈한다면 역시나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요 포인트도 지금 주봉상도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부터 볼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요거 결국에는 요 앞에 고점 쌍봉 그리고 충분히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 요런 구간 이탈할 때 제가 강하게 하락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쭉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오고 반등 나왔던 위치도 꽤나 명확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죠. 요 앞에 이전에 저항이 됐던 구간 강하게 지지 라인을 거치면서 정확하게 13,187포인트 요 구간에서 이전에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이 반등으로 역시나 요 앞에 고점 넘지 못하고 점점 빠지고 이평선, 5일선, 21선 그리고 61선 모여있는 구간 결국엔 한 번에 1.5%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강했다는 게 이제 바로 아래 121선이 있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1선 이탈하고 빠졌는데 미국 증시가 역시나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 만약 조정 나온다면 역시나 121선 지금 변곡이 있었던 구간 13,187포인트까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으니까 한동안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점점 고점을 낮추는 추세고 만약에 저점을 낮추는 추세가 그려진다면 이것도 코스피나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121선까지도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명확한 지지 라인은 12,261포인트까지 이까지 빠지면 사실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요 구간까지 빠지면 워낙 강한 지지 라인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 공간까지 빠진다면 역시나 개인 종목들 흔히 말해 다 박살 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121선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요 부분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뭐 주봉상 본다면 명확하게 지금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추세가 점점 따라 올라가다가 눌렸고 반등 나왔는데 고점 넘지 못하고 눌리면서 지금 살짝 20주선을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추세가 꺾이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S&P 500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P 500도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일봉상 이렇게 이탈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지저분해서 한번 지워본다면 추세 라인 반등 나오는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고점
고점 라인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제가 삼각 수렴 모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평선 결국에 한 번에 이탈하더니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마지막 거래에 이렇게 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 나스닥과 비슷하겠죠. 결국에는 121선과 그리고 이전에 반등이 나왔던 포인트가 4430포인트인데 요 구간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고 요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우도 뭐 사실 차트는 거의 다 비슷하죠. 미국 증시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우고 보면 역시나 고점 라인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저점 반등해주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점점 이평선 라인 모여져 있는 구간 이탈하면서 빠지고 있다는 거, 흐름 자체가 분명히 안타까운 흐름이 있으니까 오늘 또 미국 증시 1.5% 나스닥 많이 빠졌습니다. 다시 반등해 줄 수 있는지 그런 포인트, 그리고 그 포인트에 따라서 반등을 해준다면 코스피 코스닥도 반등할 수 있는지, 아직 뭐 당연히 100%가 없으니까 반등이 나오는지 이 포인트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빅테크 기업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메타, 일라이, 릴리까지. 요즘에 릴리가 또 핫하니까 요 지금 큰 종목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애플부터 봐야겠죠. 애플 확실히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 제가 이거 말씀드렸을 때 급락 나오는 순간 역시나 요 구간에서 지금 많이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지만 역시나 121선에서 반등 나오면서 요거 잠깐 악재였지만 다시 돌파하나 이런 모습 보였죠. 특히나 이평선 라인들 다 뚫고 올라가고 갭을 띄었던 구간, 요 공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점 돌파가 가능할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고 다시 최근에 반등이 나오려고 했지만 마지막 거래에 또 2% 빠지면서 결국에는 지금 추세를 높이지 못하고 더 빠지고 172달러 요 구간을 지켜내지, 한번 지지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빠질 때는 더 뚫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172달러 조정받으면 요 아래 지금 241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대략 한 160달러까지 빠질 수도 있는 약간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죠. 이렇게 160달러까지 빠지면 충격이 꽤나 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찬가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죠.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면서 추세 저점 다지면서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저점 다지는 추세 이탈하니까 하락을 크게 하고, 역시나 따라서 반등을 잠깐 해줬지만 이평선 맞고 떨어지는 전형적인 하락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거래 121선 결국에 살짝 이탈하는 모습 보였죠. 그럼 반등이 나오면서 모여있는 이평선 라인 다시 돌파하는지, 121선 한 번 더 음봉 나오면서 깬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에는 이전에 수평 지지가 있는 구간, 요 구간 대략 291달러, 그리고 점점 241선 올라오겠죠. 대략 한 290달러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 봤을 때 요거는 요 확대해서 볼게요. 요 부분 확대해서 본다면 추세 자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 그리고 특히나 요런 공간에서 갭을 한번 띄웠었죠. 근데 지금 갭 띄운 공간까지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마지막 거래를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나 불안한 모습, 최근에 61선을 어느 정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었지만 만약 오늘 저녁에 또 미국 증시에서 61선 혹시 깨고 내려간다 이러면 이것도 당분간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국면, 아래에 있는 121선 살짝 올라올 테니까 수평 지지 라인이 명확했던 구간 125달러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정말 대장 중에 대장주였는데 최근 반도체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모든 종목들, 섹터들이 지금 안 좋은 흐름이죠. 우리나라 반도체도 이 흐름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찍어보면 요 앞에 실적 발표됐을 때 한번 고점을 찍었고, 그리고 나서 고점 찍고 밀리네 하다가도 반등 나오면서 역시 엔비디아구나, 다시 돌파되겠구나 했는데, 하지만 쌍봉 형상 결국엔 만들면서 쭉 빠지면서 이평선, 21선, 61선 결국에는 빠지면서 5일선 따라서 빠지는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명확한 지지는 역시나 갭이 일단 121선에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살짝 올라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변곡이 됐던 구간 대략 385달러에서 405달러 이런 구간 지지가 있고, 명확한 지지는 제가 봤을 때 갭을 띄웠던 요 가장 아래 구간 365달러까지 있으니까 과연 이런 부분을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을 만들면서 올라오는지, 혹시나 요거를 다 뚫고 내려간다, 요거는 정말 큰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수평 지지 라인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구글 보겠습니다. 구글 알파벳이죠. 사실 구글이 제 생각에는 최근에 가장 강했던 지금 빅테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점점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21선, 5일선 거의 비슷하게 오더니 마지막 거래일 마이너스 3% 꽤 큰 하락이 있으면서 5일선, 21선 이탈하면서 약간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 더 빠진다면 역시나 요 수평 갭을 띄웠던 수평 지지까지 대략 한 127달러까지 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오늘 바로 반등을 해주면서 21선 지켜내는지 요 포인트를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봐야겠죠.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최근에 사실 테슬라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대 양봉 한번 나오고 횡보하다가 갭을 띄운 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는 듯 다시 올라가는 듯 했으나 조정을 받았죠. 하지만 요 갭 띄운 공간을 아직은 지키고 있고 61선, 21선이 아직 아래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요 부분 역시 단기적으로 256달러 부분에서 강한 지지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을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지, 강하게 하락했을 때 61선, 21선 모여져 있는데 요건 이탈하면 오히려 더 큰 하락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대략 한 256달러 요 구간을 버티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도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게 올라왔죠. 이렇게 저점을 점점 다지면서 아주 예쁜 추세선을 따라서 올라오다가 역시나 이 추세선이 깨지는 순간 위험할 수 있다고 제가 경고를 드렸고, 하지만 반등은 쌍바닥 흐름 만들면서 올라왔죠. 거의 요 앞에 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살짝 또 밀려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빅테크보다는 5일선, 21선, 61선 모여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버틸 힘이 있고, 그렇지만 오늘 다시 음봉 나오면서 이렇게 빠진 음봉이 하나 더 나온다. 그럼 이것도 추세를 결국엔 꺾으면서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오늘 역시나 음봉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추세 하락에 약간 가속화가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릴리 보겠습니다. 일라이 릴리죠. 최근에 굉장히 핫했죠. 요거 비만 치료제 내용 나오면서 갭을 띄우면서 상승했고 계속해서 우상향 하다가 5일선 지금 따라서 계속 올라갔었는데 5일선 깨지니까 단기 급락 나왔고, 지금 그래도 워낙 강했던 종목이니까 21선에서 마지막 거래에 버텨냈고 다른 종목보다는 마이너스 0.93% 상대적으로 덜 하락을 했는데, 명확한 지지는 지금 21선과 그리고 요 수평 지지 가격 대략 한 560달러 있으니까 560달러 혹시나 이탈하면 이것도 단기적으로 갭을 띄웠던 가격 500달러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한번 요 지지 21선 이평선 지지 그리고 수평 지지 버텨주는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미국 중요 종목들은 한번 체크를 했고, 우리나라 종목도 한번 봐야겠죠. 우리나라 대장주만 제가 시간이 조금 된 것 같죠? 시간이 대략 18분이나 했는데 그래도 요거 오늘은 제가 요 영상 하나만 찍을 거기 때문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대장주 제가 정리했었는데 대장주 본다면 최대한 빠르게 넘어갈게요. 일단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정말 큰 장대 양봉 만들고 이렇게 갭 띄운 음봉 만들었다가 반등을 62선에서 하면서 이거 뚫고 올라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역시나 반도체 지수 안 좋으니까 한순간 이평선들 깨면서 쭉쭉 빠졌고, 결국에는 121선에서 마지막 지지 대략 68,700원대에서 버텨주는 모습 보였으니까 요거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했거든요. 그것도 하락폭이 작지도 않았고, 다음 거래일에 설마 이거 지금 121선 또 이탈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니까 요 가격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이렇게 갭을 띄웠던 요 고점 구간과도 68,700원대가 지금 굉장히 단기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생각하니까 68,700원 이탈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장대 양봉 나왔던 요 시초가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한 67,000원까지. 그러니까 한번 다음 거래일에 반등이 나오는지 혹시나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까지 볼게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 박스권이었는데 고점 계속 넘지 못하고 추세 라인을 지금 단기간 이렇게 그어 본다면 돌파가 살짝 됐다가 추세가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스권의 하단 11만 1000원대까지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하이닉스 오늘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다음 거래일에 삼성전자와 함께 반등할 수 있는지 이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보도록 할게요. 2차전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홀딩스 저는 지금 꽤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강하게 단기간 반등을 해냈죠. 양봉 4% 상승, 5% 상승, 그리고 3% 상승. 단기간 그래도 좋은 상승이 나오면서 이 추세선을 돌파해냈고,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정이 조금 더 완만하게 왔다, 약하게 왔다 생각이 됩니다. 추세 라인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그어 본다면 다시 한번 그래도 지금 지지 라인은 21선에서 딱 버텨주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다음 거래일에 내일이죠. 내일 이렇게 21선 기준으로 반등할 수 있는지, 아니면 21선 깨고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하락 추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강했습니다. 오늘 대부분 종목이 하락했지만 에코프로는 1.89%나 상승을 하면서 역시나 제가 요 구간에서 지금 눌릴 대로 눌리고 요 구간 지 모양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5일선 돌파되면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옆으로 그래도 최대한 횡보하면서 약간의 기간 조정을 주면서 도치 계속 만들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 7% 상승하면서 5일선 돌파했기 때문에 좋은 추세 나왔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지수가 좋았다면 에코프로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올라가면서 적어도 21선까지 대략 한 100만원을 넘길 수 있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었는데 지수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약간 상승폭이 약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는 그만큼 잘 버텼다는 거, 약간 지금은 상승 사이클에 있으니까 다음 거래일에 오늘 과대 낙폭으로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오히려 조금 더 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목표가는 바로 21선 또 내려오고 있으니까 21선 정도만 짧게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무섭습니다. 그거 지금 지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분 한해서 한번 요거를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LG엔솔 볼게요. LG엔솔은 요거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종목인데 지금 말이 안 되는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이 하락 추세선을 제가 이렇게 쭉 그어 놨었잖아요. 이 구간을 따라서 지금 빠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이 추세선 다시 한번 만나러 갈 가능성, 그러면 이 추세선을 대략 한 47만원에서 한 48만원대까지 만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2차전지 설명드릴 때 이 구간까지 48만 2천원에 1차 지지 라인이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렸었는데 이 구간에서 버텨주는지 한번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 자체는 굉장히 많이 눌려 있다는 거. 그리고 루닛입니다. 루닛 역시 대장주인가 라는 생각을 한 게 오늘 또 버텨주는 모습, 보합권에서 21선 이탈하려고 했지만 겨우 버텨줬고, 하지만 돌파 요거 그래도 장중에 3.9%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5일선 맞고 윗꼬리 단 모습. 근데 위에 있는 이평선 맞고 윗꼬리 단 흐름은 사실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그러면 오히려 21선 다음 거래일에 이탈한 음봉 나왔을 때 오히려 또 하락이 커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명확하게 이전 고점 지지 20만 2천원, 그러니까 대략 한 20만원에서 지지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줬었는데 20만원 깨지면 요것도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로봇 관련주 대장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단기 고점을 한번 윗꼬리 길게 그리고 계속해서 연일 하락이 하고 있고, 오늘은 21선까지 깨졌으니까 어디까지 빠질 거냐, 딱 한 15만원까지 빠질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은. 그럼 15만원 구간에서 의미 있는 지지 가격이 있으니까 요 구간을 버티면서 반등해 주는지, 깨고 내려갔을 때 조금 상상이 잘 안 되긴 한데 15만원 어쨌든 빠졌을 때 버텨주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어제는 흐름이 좋았죠. 2.5% 상승하면서 이평선 라인들도 꽤 돌파해준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 1.5% 하락이 있었고, 그래도 5일선에서 지지를 받쳐주는 부분, 다음 거래일에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아니면 5일선 깨지면서 또 당분간은 조정 나오면서 빠졌을 때 18만 8천 원대 이 부분을 버텨낼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중에는 뭐 삼천당 제약 이런 것도 좋은 추세에 있다가 결국에는 변곡이 됐던 83,500원대 오늘 장대 음봉으로 이탈하면서 꽤나 안 좋은 모습이 나왔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펩트론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쌍봉 찍고 빠지는 흐름인가, 이런 생각이 되는 차트. 인벤티지랩 마찬가지 고점 찍고 이렇게 빠지는 흐름인가 라는 생각. 그래도 오늘 인벤티지랩은 1.3% 어느 정도 하락을 방어해 주긴 했지만 역시나 5일선 21선 바로 위에 있고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는 위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미용기기 관련주들, 원택도 이미 많이 빠지고 있었네요. 이렇게 쭉 빠지고 있었고, 클래시스도 마찬가지 단기간 고점 두 번 찍고 계속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61선을 만날 수 있는 위치, 61선과 수평 지지라인이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그럼 요번에도 그 흐름을 반복해 줄 수 있는지 61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리고 VT 정말 화장품 관련주 대장 중에 대장이죠. 요즘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다가 이틀 정도 잠깐 조정받았지만 여전히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있을지, 이런 부분 체크. 그리고 중국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글로벌 텍스풀이 역시나 대장으로서 강하게 상승했고, 오늘 또 장중에 7.8%나 상승했다가 윗꼬리 달고 살짝 빠졌죠. 5일선 버텨줬기 때문에 장이 좋아지면 다시 5일선 지지하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지, 지금 박스권 돌파가 나오는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도 볼게요. 엔터주도 JYP 같은 경우에도 좋은 추세 이어가려고 하다가 결국엔 다시 한번 음봉 나오면서 추세를 살짝 이탈하는 모습. 그리고 갭을 띄웠던 이때 시초가 있죠. 이 가격대가 대략 한 10만 5천원대인데 10만 5천원 오늘 살짝 이탈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추세로서 쭉쭉 빠지다가 제가 의미있게 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 추세선 라인을 쭉 그었을 때 대략 한 9만원에서 지금 241선과 만나고 있죠. 그럼 9만원까지도 빠졌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완만하게 지지를 받아내면서 우상향의 흐름을 잠깐 보여준다면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는 JYP 좋게 생각한다 말씀드렸고, 뭐 하이브도 뭐 비슷한 추세라는 거를 차트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YG엔터가 오늘 약간 블랙핑크 이런 악재가 있으면서 정말 급락이 나왔죠. 13% 급락을 했다는 거. 그러면 다른 엔터주들에 비해서는 당분간 YG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 굉장히 강했죠. 뭐 DB손해보험, 뭐 아직 오늘 조정받긴 했지만 최근에 굉장히 강했고, 하나생명 마찬가지. 지금 흔히 말해 제가 고배당주로 말씀드렸던 이런 금융주들이 단기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게 보입니다. 뭐 이런 거 찍을 때마다 다 우상향이죠. 메리츠 금융지주 살짝 눌려 있긴 하지만 단기간 꽤나 나쁘지 않게 상승을 했었고, JB금융지주 역시나 기업은행 역시나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OLED 관련주 보면 HP 테크놀로지, 결국에는 제가 반등 나올 수 있다고 했었는데 요 구간 9월 19일 화요일에 반등 나오면서 고점 윗꼬리 타는 흐름이 나왔죠. 어느 정도 역시나 조정 후에 반등할 수 있는 차트였고, 하지만 윗꼬리 길게 달고 최근 추세를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반등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다시 한번 완만하게 추세를 돌리면서 반등 나올 때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주요 차트들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영상이 조금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잠깐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제가 썸네일에 하락장에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 요 PPT를 다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나는 가치 투자자고 이 종목을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전히 뭐 하락을 하더라도 보유하고 관망할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지수가 많이 하락해서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 단기간의 손실을 그래도 피하기 위해서는 종목을 전량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왔을 때 괜찮은 종목들 다시 한번 저점 분할로 한번 매수하면서 볼 수 있는 타이밍. 근데 아직은 저점 분할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지수의 흐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인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뻔하지만 지수가 크게 조정받을 때 사실 요 아래 네 번째 적은 테마주, 이런
단기 매매에서도 크게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워낙 위험성이 높고, 최근에 오늘 또 지금 핵융합 관련주 뭐 중입자로 뭐 치료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죠. 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거의 3년상을 가고 있는데, 지금 매수하기는 역시나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지수 추종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인버스에 투자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버스에 특히 요즘에 또 잠깐 핫했던 2차 전지 탑10 인버스가 있었죠.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워낙 에코프로 자체가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2차 전지는 한번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인버스 어떤 거, 2차 인버스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흔히 말해서 고버스라고 하죠. 요 고버스 지수 추종입니다. 지수 추종이고, 만약 이거는 코스피 200 종목이 만약에 1%가 상승을 하면 이 종목은 2%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반대로 코스피 200 종목이 1% 하락을 하면 반대로 2%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배수로 움직인다는 거, 요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요거 결국에는 차트 분석을 해도 동일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런 구간들을 점점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추세를 올려냈고, 저점이 살짝 높아지는 흐름이 보이고 있죠. 이렇게 저점이 살짝 높아지는 흐름, 이런 추세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고점이 점점 추세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요거 점점 요런 흐름이 있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진 추세였는데, 요 흐름을 돌파됐을 때 그리고 오늘은 61선, 21선, 121선에 한 번에 돌파되면서 이렇게 추세도 내리는 부분을 돌파됐기 때문에, 요런 흐름이 나올 때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고 종목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부분이지 않을까. 지금 워낙 세계 증시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요 인버스 뭐 오래 잡고 있는 종목은 아니다,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추세로 봤을 때 이전에 고점이 찍히는 부분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고점이 점점 이렇게 찍히는 부분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지금은 거의 241선과 만나고 있고, 이전 고점 라인이 대략 2,800원, 2,830원대니까 만약에 요거를 한번 매매하실 생각이 있으면 1차 목표가를 대략 한 2,830원, 대략 한 2,800원 정도에 생각하시면서 짧게 매매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역시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 그리고 요거 미래에셋 인버스 2 곱하기인데, 요거는 뭐 증권사마다 있지만 저는 보통 미래에셋 인버스 2 곱하기 코스닥 150 추종 종목을 한 번씩 매매하는데, 요것도 결국에는 차트상 그냥 순수 차트랑 봤을 때도 결국에는 바닥권을 이렇게 다지면서 이전 고점 라인들을 지금 계속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려 4.6%나 상승을 했고, 그만큼 코스닥이 많이 빠졌던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인버스가 코스닥 인버스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에코프로의 흐름이 분명히 나쁘지 않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차지하는 요 인버스 비중이 대략 한 20%에서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또 다른 과대 낙폭으로 다른 코스닥 종목들이 반등을 한다면, 요거는 오히려 그 하락폭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정성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에코프로의 지금 흐름을 생각했을 때는 코스피 인버스가 코스닥 인버스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고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정방향 1대1로 움직이는 것도 있죠. 1대1로 움직이는 거, 뭐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런 건 1대1로 움직이고, 뭐 수익률은 작을 수 있지만 그래도 위험성은 훨씬 적다는 거,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네. 그리고 뭐 코덱스 인버스, 요거는 지금 코스피 1대1로 움직이는 뭐 인버스 요 지금 파생 상품이라는 거, 이렇게 보이죠. 뭐 사실 차트는 똑같습니다. 뭐 고버스나 1대1로 움직이는 인버스나 이렇게 지금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저점 낮아지고 고점 낮아지는 추세를 오늘 이렇게 돌파했다는 거, 이런 흐름들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인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2.2% 올랐죠. 오늘 에코프로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차 전지 뭐 특히나 포스코나 이런 쪽 최근에 좋았던 것들도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반대로 인버스는 올랐던 거고, 근데 요거는 한번 에코프로를 생각해 봤을 때는 만약 인버스를 산다면 2차 전지가 나을까? 요거는 뭐 당연히 제가 100%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에코프로가 오르는 상승 탄력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오르면 오히려 조금 더 인버스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수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만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수와 제가 생각하는 인버스와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지수에 대한 인버스가, 만약 인버스를 사실 거라면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인버스 관련주들, 관련 파생 ETF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래 갖고 있으면 역시나 대부분 증시 자체는 우상향을 하는 흐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단기간 시장이 흔들릴 때는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지금 35분 정도 촬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게 얘기했고 저도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하지만 분명히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 내일 한번 나스닥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하시면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2.5%나 빠졌는데 요 약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지 같이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